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출제를 했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하가는 연면적이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가 이렇게 묻는데, 자, 요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번이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답은 1000이 되겠어요. 자, 참조하시고 12번 볼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보면 소방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이 소방계획서는 누가 작성을 하는 거냐 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예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소방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포함 사항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계획 포함돼야 돼요. 자, 2번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의 이연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자, 여러분, 이연물 안전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정한 것을 다시 소방계획서에 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이중 안전관리 규제예요. 이중 안전관리 규제. 그렇게 법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그러면 예방 규정을 이게 이제 답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정하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요 정한을 갖다가 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 규정을 정하지 않는 제조소 등의 이연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정하는 이랬기 때문에 2번은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자, 3번 특정 소방대 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4번 방화구획, 재현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 및 방역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에 방화구조 및 설비 유지관리 계획, 이것도 소방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답은 2번이고요. 해설은 참조하시고.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이연물 안전관리법에서 출제를 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업무상 과실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요.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과실로 인해 가지고 제조소 등에서 이연물을 갖다가 유출, 방출 또는 확산이 돼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켰냐, 사상에 이르게 했냐, 사망 또는 부상을 입혔냐, 이거에 따라서 벌칙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내용은 똑같은데 벌칙이 이제 과실이 아니고 고의, 과실이 아니면 고의죠. 자, 고의일 때는 이렇게 1, 3, 5 이렇게 되죠. 고의. 그 다음에 과실일 때는 7, 10 이렇게 돼요. 10 이렇게 됩니다. 요 이제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험에 빠뜨렸다. 3에 해당하는 게 부상을 입혔다. 5에 해당하는 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과실로 이험에 빠뜨렸다. 10에 해당하는 것은요 사상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고, 자, 부상을 빠뜨렸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되고요. 사망에 빠뜨렸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돼요. 자, 과실이다 그러면 이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이렇게 되죠. 1년당 1,000만 원씩이라고 했으니까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나왔네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혐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사상에 이르겠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뭐 금고징역,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은 1년당 1,000만 원씩이니까 10년 곱하기 1,000 그러면 얼마예요? 10 곱하기 1,000 하면 1억 원이죠.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됐죠. 자, 요거를 벌칙을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출제하면 요거밖에 출제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자. 암기. 암기. 그래서 뭐 이것도 외우기 힘들면 4번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 시험장에서 이거 따지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해설 참조하시고. 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소방기본법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방용수 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뭐냐 하면 급수탑에 급수 배관의 구경은 그런데 뭐 급수탑 같은 거는 뭐 그 그림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좀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배관지름. 여기 이제 배관의 구경 요게 이제 지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름. 자, 지름은 100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제어를 하는 개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폐 밸브. 지면으로부터 개폐 밸브는 상당히 높아요. 1.5m 이상, 1.7m 이하 높이에 설치를 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답이 1번 되겠네요. 자, 1번이고 참조하시고 15번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에 대해서 범위가 지정 대상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인 것은 대부분 신설과 개설, 그래서 증설은 또 제한적으로 또 적용 대상이 되죠. 자, 1번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이때는 구역 증설도 포함이 됐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한다. 맞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호스릴 방식은 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제연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제연 구역을 증설할 때 증설 대상이 돼요. 3번 연소방지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 구역을 증설을 할 때 대상이 됩니다. 4번 캐비니트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자, 여기에서 4번이 틀렸어요. 바로 캐비니트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대상은 되기는 한데 이 캐비니트형은 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이고요. 해설 참조하시고. 자, 16번을 볼게요. 자, 16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출제를 했어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내용은 요겁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를 해서 관계인이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자, 요것도 이거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별표 5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출제된 것만 그냥 암기하세요. 답만 암기해도 좋아요. 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 위락, 장례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600입니다. 600이. 그래서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답 600.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이제 출제를 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을 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벌칙은 그냥 해당 벌칙만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그 형식 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통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소방용품 가운데서 변경. 이렇게 형식 승인을 갖다가 아까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해야 하거든. 근데 이 변경을 갖다가 임의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임의로. 이렇게 되면 그때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대부분 형식 승인은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거. 자, 근데 기출이 된 벌칙만 암기하세요. 그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소방용품을 어떻게 형식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판매하거나 진열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을 한 경우에 벌칙.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해설 참조하시고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소방기본법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에서 정의를 출제했죠. 정의를 하고 있는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개념 자체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내륙과 도서, 섬이나 내륙과 도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산림 있죠? 차량들 있죠? 건축물 있죠? 선박은 자,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지. 선박이 소방 대상물이 되려면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이 돼야만이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해설 참조하시고. 자,
그다음에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출제를 했어요. 자, 내용을 볼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면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면제를 냈다는 얘기는 기능과 성능이 유사할 때 이런 면제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특례. 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 뭐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면제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대부분 지하에 가면 차고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위에 천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그 차고 주차장은 뭐를 하는 게 원칙이냐 그러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하면 뭘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를 면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해설 참조하시고. 자, 20번 문제는 이연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출제를 했어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연물의 유별에 따른 저장과 취급의 공통 기준.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시행 규칙 별표. 다시 말하면 이치 구조 설비에 관한 그 기술 기준에다가 이 시행규칙 별표에 가면 저장 취급 기준과 또 별도로 그다음에 운송 기준, 운반 기준 이런 이제 저장 취급 기준과 운반 기준이 있어요. 부령으로 정하는 그 시행규칙 별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게 출제가 그러니까 20문 가운데서 이연물에서 보면은 딱 한 문항 정도씩을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거 맞겠다고 다 그 한 200페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관리사를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게 범위 안에 과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나 뭐 기사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것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공통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쓰는 거예요. 자, 이연물은 그래서 몇 류 이연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류, 2류, 3류, 4류 중에 하나가 있겠죠. 이연물은 자, 산화제와의 접촉이나 호나, 그 다음에 불티나 불꽃 이런 고온체, 점화원이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산화제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점화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피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가연성이네. 그렇죠? 가연성의 물질만 되면 바로 연소 폭발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일단 1류는 아니죠. 산화성이니까. 이건 아니야. 근데 2류는 이제 가연성이니까 해당이 되죠. 이게 이제 가연성이고 고체잖아. 4류도 가연성이 있죠. 인화성 액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3류도 가연성이 있어요.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이니까. 자, 그러면 과열을 피하는 한편.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 이러니까 이거 제1위 이온물 얘기하고 있네. 그죠? 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요거 제1위 이온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제1위 이온물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어서는 물이나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왜? 물과 산과 접촉을 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니까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자, 인화성 고체 그러니까 이것도 이류이온물이잖아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2류이온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과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